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시가 최초로 구상하고 제안했던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가 대전이 아닌 인천 송도로 결정됐습니다. 바이오 대기업과 인천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가 높은 점수를 얻은 건데요. 대전시는 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대전형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대전시가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을 방문한 뒤 처음 구상하고 제안했던 한국형 모델 K-바이오 랩허브. 중소벤처기업부가 선택한 3,500억 원 규모의 최종 사업지는 인천 송도였습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등의 풍부한 연구 인력과 자생적으로 생겨난 500여 개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적지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신 겁니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를 선정한 이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 기업이 있고 인천공항 등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들었습니다. 또 2026년 완공되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고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 등 접근성과 정주 여건, 또 향후 확장성이 높은 부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과 신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도 고려됐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런 논리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국책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초 평가에 지역 균형 발전 지수나 비수도권 인센티브, 최초 제한 지자체에 제공되는 가점 등이 빠져 있어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결국 이와는 별개로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10년 동안 5,400억 원을 투자해 중소벤처 기업이 중심이 되는 대전만의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단순 평가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전략에 전혀 반하는 그런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다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이라는 이번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간과한 후보지 선정. 지역 균형 발전과 사업 취지를 모두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던 대전시가 탈락하고 인천이 결정된 데 대해 야당은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 공모 방식을 선택해서 과열 경쟁을 유도한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공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천의 바이오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특정 지역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대전 방문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송영길 대표가 인천 출신이라서 편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전체의 당 대표이고 저는 남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인천이 선정되면서 송 대표의 말은 신뢰성에 의문을 낳게 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송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하게 할 거였다면 굳이 당대표가 그런 오해 살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의 바이오 생태계가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치적 역량 부족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을 처음 구상을 해갖고 제안을 해서 첫 문제를 우리가 내고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의 정치 세력이 없는 게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국 11개 지역을 과당 경쟁시킨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반이 닦인 지역에 지원하면 될 일을 지역 간 반목을 불러오고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정 자체가 행정력 낭비인 거잖아요. 그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공모라는 게 100% 객관적이고 완벽한 게 없잖아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도 신뢰도 없는 형태로 공모 사업을 하고 23년 만에 대전을 떠나는 중기부가 선물은커녕 더 큰 실망만 안겨준 상황. 대전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에 반발을 불러올 거란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골절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현장에 있던 20대 친모를 붙잡고 달아난 친모의 동거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주택가 골목에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경찰관 한 명이 골목길 인근을 순찰하고 이윽고 경찰차 여러 대가 한 가정집 앞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화장실에 놓인 아이스박스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방치된 A양의 시신을 찾은 겁니다. A양의 얼굴과 다리엔 폭행 흔적과 골절 등이 발견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친모 26살 B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동거남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B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동거남이 자신의 딸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아이스박스를 구입한 뒤 그 안에 숨겨 3주 넘게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여부가 이제 추정이 되나 정확한 건 부검하고 수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동거남을 긴급 수배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추격에 나서는 한편 숨진 A양의 시신과 아이스박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 등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8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요양원에선 입소자와 시설장 등 12명이 잇따라 확진돼 시설 관계자 17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와 동구 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추가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12명 추가되며 대전에서만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선제 검사 결과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 훈련병은 모두 77명으로 늘었고 천안에서도 보험회사 관련 연쇄 감염으로 5명이 추가 확진됐고 아산과 당진, 서산 등에서도 확산이 계속돼 충남에서만 모두 39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사실상 야간 통금이 진행되면서 인접한 천안에 원정 유흥 방문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천안시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는 원정 유흥객들이 두정동과 불당동 유흥가로 몰려올 것에 대비해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현장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는데요. 대전과 충남은 유일하게 제외됐죠. 지난해 10월에야 비로소 대전, 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모여 대전, 충남도 공공기관을 어서 이전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됩니다. 인근에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15년의 숙제가 풀린 겁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후속 조치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 4명의 시도지사가 오늘 열린 상생 포럼에서 대전, 충남의 공공기관을 서둘러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양승조 충남지사는 공공기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요. 대선 전에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 좋겠다는 게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공들여온 세종시도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며 대전, 충남에 대한 응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포함돼서
좀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된다면 이건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뒤 시도지사들은 피켓을 힘차게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도 가졌습니다. 현재 대전은 철도와 과학기술 관련, 충남은 환경과 에너지 관련 기관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범위를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가 자칫 내년 대선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지역 정치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올 들어 대전의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돈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세종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첫째 주까지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유성구 10.1, 중구 8.98% 오르는 등 평균 8.81% 상승해 광역시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세종은 전국 평균 상승률 6.93%를 훨씬 밑도는 2.72% 상승해 전남북을 빼면 전국 시도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충남은 아산이 9.77, 계룡 9.01 등 평균 6.7% 올랐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2천억대 기금을 내놨는데요. 가세로 태안군수가 이 돈을 도심 군부대 이전에 사용토록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조합은 군수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태안읍 한복판에 위치한 육군 태안 3대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란 지적에 따라 외곽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최대 400억 원 부지 매입비가 늘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세로 태안군수가 2007년 유류 사고 이후 삼성이 제공한 발전기금을 부지 매입에 사용하자고 제안해 지역사회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토 피해 관련된 기금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태안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삼성발전기금은 사고 당시 유조선 허베이와 충돌한 크레인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8년 피해 지원 명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전체 규모는 2,024억 원. 허베이 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는데 태안에는 1,503억 원이 할당돼 있습니다. 관리 주체인 허베이 조합 측은 가군수의 제안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가군수가 발언 전 조합과 아무런 교감이 없었고 또 군부대 이전 사업과 유류 사고 피해 복구는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군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군수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민들이 이 투쟁에서 받아낸 합의금이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저는 생각도 해본 일도 없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런 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베이 조합 정관에는 조합의 주 사업에 사고 지역의 어장 복원과 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피해민 권익 복리 증진, 지역사회 당면 과제 해결, 위탁 사업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군수의 제안이 공론화될 경우 피해 지역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등도 예상됩니다. 태안 도심 군부대터 이전 사업에 유류 피해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태안군수와 허베이 조합 간 실력 대결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정부가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중앙청소년 수련원에 이어 추가로 우정공무원 교육원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기로하자 천안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40일간 우정공무원 교육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고도 약속한 영업피해 보상도 없이 정부가 다시 일방 통보해온 데 대해 생활치료센터 가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병천에 있는 관세국경연수원은 10일부터, 목천에 있는 중앙청소년 수련원은 17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TJB가 보도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사실조사와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 전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 설립이나 교육환경 영향평가 부서에서 5년 내 근무한 5급 직원 등 모두 70여 명이며 시민단체가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교육단체들은 조사 대상 공무원의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산 20비행단 고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최대 15명이 해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 협박과 면담을 강요했던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초기 부실 수사를 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 변호인 등 모두 15명은 보직 해임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부여 국남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격 취소됐습니다. 부여구는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시행과 충남 지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광객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산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정된 제1회 삼계탕 축제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작되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의 컷오프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오는 11일 오후 본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8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탈락자 2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양 지사는 정치적 기반인 충청권을 발판으로 6위권 안에 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본경선에 오르면 다음 달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후보 경선에 들어갑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국민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체 재원의 20%인 2조 3천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전국 기초단체의 대상자 선별과 지방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전국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늘 시청 민원실에서 천안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마스크 판매전을 개최하고 관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15개 기업 중 참여를 희망한 6개 기업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